친구들 안녕. 무더운 여름에 시원함을 몰고 온 저는 찬. 즐거운 방학에 상큼 발랄 귀여움을 몰고 온 저는 수은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모든 궁금증 친구가 잘 모르는 것들을 저 찬이 시원하게, 저 주은이가 상큼하게 알아낼게요. 긴가 민가 아하쇼. 오늘의 주제 나와라. 집간 해안선을 따라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 동해, 서해, 남해와 닿아 있는 해안선들이 있어요. 오늘은 삼색 매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해안선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하, 해안선. 바다와 땅이 다 있는 곳. 해안선 하면 뭐니 해도 하루에 2번씩 바다가 됐다, 땅이 됐다 하는 서해안의 갯벌이 최고지. 에? 갯벌이요? 갯벌. 바닷물이 쭉 빠지면 드러나는 땅을 갯벌이라고 하잖아. 아, 오빠, 그건 갯벌이 아니라 개펄이겠죠. 응? 갯벌 맞는데? 아니라니까요. 개펄이 맞아요. 갯벌 아니죠? 개펄 맞습니다. 아니죠. 갯벌 아니고 갯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긴가민가 주제 나갑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에는 썰물 때 드러나는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을 부르는 말로 갯벌? 갯벌? 어느 게 맞을까요? 당연히 갯벌이죠. 에이, 오빠, 개펄이라니까요. 저 전에 머드 축제에 다녀왔는데 개펄에서 채취한 머드라고 써 있었거든요. 갯벌이 맞다니까.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에 속해 있다고. 내가 분명히 이 책에서 봤어. 개펄이 아니라 갯벌. 오빠가 잘못 알고 있는데 개펄은 사투리예요. 개펄이 표준어니까요. 개펄. 아니라니까. 개펄이 잘못된 말이고 갯벌이 표준어라니까. 개펄. 갯벌. 개펄이 표준어니까요. 갯벌이 표준어라니까. 자, 오늘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두 사람.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해안가. 하루에 2번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넓고 평평한 땅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하루에 2번씩 모습을 드러내는 바닷가의 땅을 갯벌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경사가 완만하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해안에 오랫동안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져요. 갯벌은 바닥에 쌓인 퇴적물의 입자 크기에 따라 펄갯벌과 모래갯벌, 그리고 혼합갯벌로 나뉘는데요. 물살이 느린 바닷가나 강 하구에 후미진 곳에는 찰흙처럼 매우 고운 펄로 이루어져 발은 물론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기도 하는 펄갯벌이 있는데 이 펄갯벌이 바로 개펄이랍니다. 모래갯벌은 모래가 대부분인 갯벌로 물살이 빨라서 굵은 모래도 운반할 수 있는 바닷가에서 주로 나타나고, 두 갯벌 사이에는 펄과 모래, 작은 돌 등 여러 크기의 퇴적물이 섞여 있는 혼합갯벌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육지에 가까울수록 펄갯벌인 개펄이, 멀수록 모래갯벌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갯벌은 개펄과 모래갯벌, 혼합갯벌이 모두 포함된 말이고, 갯벌은 갯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첫 번째 긴가민가 주제의 결론은 갯벌은 갯벌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다. 아, 그래서 머드는 갯벌에서 난 거구나. 봐봐, 갯벌은 틀린 말 아니라니까. 갯벌은 표준어야. 갯벌도 표준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갯벌에는 갯벌도 있다. 그렇지. 썰물이 빠져나가면서 갯벌이 드러났고, 갯벌에는 까맣고 질퍽질퍽한 갯벌과 넓은 모래 갯벌이 있었다. 아, 오빠가 아까 우리나라 서해안이 세계 5대 갯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갯벌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서해안에 한 개가 있고, 그리고 메이크? 나머지는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세계 5대 갯벌과 갯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의 갯벌은 전 국토의 3%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데요.
대부분 서해안에 있고 남해에도 조금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의 갯벌은 캐나다 동부갯벌, 미국 동부갯벌, 북해 갯벌, 아마존강 하구 갯벌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로 꼽힐 정도로 무척 크답니다. 5대 갯벌 중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갯벌과 모래갯벌, 혼합갯벌이 모두 존재하는 갯벌로 바지락, 대합, 낙지 같은 수산물이 풍부한데요. 갯벌은 해일이나 태풍이 생겼을 때 방파제 역할도 하고 해안의 더러운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 역할도 해요. 또 갯벌은 철새들의 쉼터가 되기도 한답니다. 갯벌에 가면 여기저기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데요. 그 구멍에는 과연 누가 살까요? 물이 빠져 드러난 갯벌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쏙쏙쏙. 이 구멍에서 나오는 바로 요 염난개는 모래구슬을 만들어요. 모래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영양분은 쏙 뽑아먹고 이렇게 모래구슬을 뱉어내는데요. 순식간에 수백 개의 모래구슬을 만들어내는 염난개를 모래구슬의 장인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구멍 속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바로 맛조개! 맛조개를 잡는 또 하나의 방법. 이렇게 구멍 위에 소금을 뿌려주면 맛조개가 쑥 올라온답니다. 바닷물이 들어온 줄 알고 나왔다고 하네요. 짠물을 쏙 멋있게 뱉어내죠? 이번에는 갯벌에 여기저기 나 있는 구멍의 숨은 주인공을 찾아볼 건데요. 구멍 주위가 위로 뿔룩 올라있는 이곳에는 바로 낙지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갯벌의 구멍 속에는 많은 바다 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새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랍니다. 우와, 갯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맞아. 바다 생물도 새들도 그리고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서해 반대쪽에 있는 동해로 가볼까요? 네. 동해 안에 있는 강릉에는 경포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우와,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네, 호수가 맞습니다. 무척 크죠? 여기서 두 번째 긴가민가 주제 나갑니다. 경포호의 물은 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난 이거 알 것 같아.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해서 동시에 말하기. 네. 하나, 둘, 셋, 짜다! 에? 아유, 오빠. 분명히 바다가 아니고 호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호수의 물이 짤 수가 있어요? 이 바다랑 가깝다는 게 힌트지. 바다랑 가까우니까 바닷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짜지. 말도 안 돼요. 바다는 바다, 호수는 호수죠. 물이 짜면 호수가 아니죠. 주은아, 너 사해 모르니? 아, 그 아주 짜서 사람들이 둥둥 뜬다는 그 사해 바다요? 그 사해도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니까. 네, 바다죠. 호수 맞아요. 물이 짠 호수도 있다니까. 좋아요. 사해가 호수라고 치면 거기는 물이 아주 짜서 사람들이 둥둥 뜨잖아요. 근데 경포에서는 사람들이 둥둥 뜬다는 걸 본 적이 없네요. 사람들이 둥둥 뜨지 않아도 물이 짤 수가 있다니까. 아니에요. 경포의 물은 짜지 않다. 짜다. 짜지 않아요. 짜네요. 짜지 않네요. 자, 그만 싸우고 두 번째 긴가민가 주제를 확인해 볼까요? 결론은 경포호의 물은 짭니다. 네? 호수인데 물이 짜다고요? 그건 말이죠. 6,000년 전 해빙기에 빙하가 녹아 바닷물이 넘치게 되었고 육지로 밀려든 파도는 모래도 함께 실어왔어요. 그 모래가 쌓이면서 하천의 끝을 막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연호수가 석호예요. 석호는 물의 깊이가 얕고 바다와는 모래 언덕으로 분리된 것에 불과해 땅을 통해서 해수가 섞여들기도 하고 거센 파도와 해일이 일어나거나 하천에서 흘러온 물이 높아지면서 호수의 물과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개터짐 현상이 일어나
석호의 물은 짜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바닷물고기와 민물고기가 함께 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경포호와 같은 석호가 모두 7개가 있답니다. 내 말이 맞지? 경포구도 사해도 다 석호라고. 그런데 왜 경포에서는 사람이 안 뜨지? 그건 말이죠. 사해는 강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아 소금의 농도가 높고, 우리나라 경포호는 하천이랑 연결되어 소금의 농도가 낮아요. 자연스럽게 바닷물고기도 민물고기도 살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바다인가? 세상에, 쟤 좀 봐. 여긴 강인데. 어쨌든 경포에서는 바닷물고기는 바다인 줄 알고 살고 민물고기는 강이나 계곡 같은 민물인 줄 알고 살고. 재밌다. 맞아. 경포처럼 해안선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바뀐다는 사실도 알았고. 자, 이렇게 변화무쌍한 해안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이번엔 남해바다. 남해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의 태종대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기암절벽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절벽에는 가로줄무늬가 있습니다. 또 계단처럼 생기기도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긴가민가 주제 나갑니다. 이 태종대의 계단처럼 생긴 절벽은 원래 바닷속에 있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다. 오, 강준. 바로 맞히는데.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럼요. 조금 전에 다 배웠으니까요. 갯벌이 있는 서해안의 리아스식 해안도, 석호가 있는 동해안도 빙하기에 바닷물이 높아지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높아져도 물에 잠기지 않았던 저 절벽은 원래부터 바다 밖에 있었어요. 바닷속에 있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바닷물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할 수 있지. 왜냐하면 바닷속에 있는 땅의 높이가 다르니까. 에이, 말도 안 돼요. 전체적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다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절벽은 원래부터 높았다니까요. 그럼 뭐 처음부터 저렇게 생겼다고? 아마도요? 그럼 저 계단 모양이랑 이 가로로 생긴 줄은 뭔데? 그거야 파도가 지나가면서 만든 문이겠죠. 그런데 저렇게 가로로만 생겼다고? 내 생각에는 바닷물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낮아지면서 이 바닷속에 있던 땅이 드러난 거야. 아니에요. 어떻게 남해바다 바닷물만 낮아져요? 저건 원래부터 높은 땅이었다고요. 우리나라 해안의 모양은 바닷물이 만드는 건데 바닷속에 있던 절벽이 드러났다. 아니다. 바닷속에 있지 않았다. 원래부터 높은 절벽이었다. 바다의 속에 있던 땅이다. 원래부터 높은 절벽. 바닷속에 있던 땅. 자, 두 사람이 서로 물러서지 않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알아볼까요? 긴가민가 세 번째 주제 결론. 태종대 계단처럼 생긴 절벽은 원래 바닷속에 있었다. 거봐. 바닷물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바닷속에 있던 절벽이 드러난 거잖아. 하지만 바닷물의 높이가 낮아진 건 아니에요. 그럼요. 태종대는 바닷속에 있던 땅이 올라오면서 생긴 해안단구 지형이에요. 어? 땅이 올라왔다고요? 네. 그럼 태종대와 같은 해안단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볼까요? 바다에 있는 계단 모양의 지형을 해안단구라고 하는데요. 태종대의 해안단구는 바닷속에 있던 평평했던 땅이 쑥 올라오면서 드러나게 된 지형이에요. 땅이 올라왔다는 증거가 바로 태종대의 절벽에 있는 무늬들이에요. 이 무늬의 성분을 보면 바닷속에서 수만 년 동안 층층이 쌓인 지형임을 알 수가 있죠. 또 신선바위 부근의 절벽에는 같은 높이의 절벽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것도 바닷속에 있던 땅이 올라온 증거로 보고 있어요. 우와, 땅이 쑥 올라왔다니 신기하다. 맞아요. 바닷물이 해안선을 만드는 건 줄만 알았는데
땅이 올라와서 해안선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준아, 너 혹시 태종대가 왜 태종대가 됐는지 알아? 몰라요. 나는 알지롱. 뭔데요? 너 신라의 태종무열왕 알지? 알아요, 김춘추. 맞아. 김유신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의 기초를 만든 김춘추를 태종무열왕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태종무열왕 때문에 태종대가 됐지. 태종무열왕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태종무열왕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부산을 들르게 됐는데 소나무 숲과 기암절벽이라니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 여기서 머물겠노라. 태종무열왕이 멋진 경치에 반해서 그곳에 머물며 활을 쏘았다고 해서 이름이 태종대가 되었대. 우와, 태종무열왕이 들렸던 곳이라 태종대라니. 그럼 나중에 내가 유명해져서 어딘가를 들리면 그곳이 좋은 데가 되겠지? 옛날에는 이름 없는 장소가 많아서 그랬지만 지금은 이름 없는 장소가 없을걸? 그래도 이름이 없는 곳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멋진 곳을 발견해서 꼭 좋은 데로 만들어야겠어요. 화이팅! 친구들, 오늘은 숨은 역사 이야기가 있는 절벽 태종대까지 해안선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더운 여름에 상큼 발랄 주은이와 시원한 남자 창과 함께한 긴가 민가 아하쇼는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확 풀렸다고요? 그럼 5학년 여름방학 생활 여기서 마칠게요. 친구들, 안녕!